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정부과제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양식을 다운받아 보면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해도 될까? 전문적인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 특정한 사이트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부과제 기획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진흥원의 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터넷 사이트 4군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정부 과제를 검색하는 사이트 NTIS 사이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NTIS 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인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과학기술인 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과학기술인 코드를 발급받는 사이트가 바로 이 NTIS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 모든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 NTIS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NTIS 사이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내 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어떻게 검색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NTIS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NTIS를 치면 바로 가기가 있죠. NTIS 사이트에 바로 가기를 선택해서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나중에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 NTIS 사이트는 정부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 연구자 번호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과학기술인 코드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국가 연구자 번호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 연구자 번호 발급을 눌러서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전부 다 과학기술인 코드, 국가 연구자 번호를 발급받아야지 SM테크라든지 케이트라든지 이런 정부 과제 온라인 입력 사이트에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TIS에서 국가 연구자 번호를 발급받고 나면은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과제와 비슷한 과제가 선행과제로 있었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과제와 비슷한 선행과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보려면 검색창 옆에 있는 탭에서 과제를 선택하시고 검색창에 내가 개발하는 기술,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을 치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쫙 아래에 뜹니다. 과제명이 뜨고요. 그 아래에 어떤 과제, 그리고 어떤 회사가 주관기관이었고 예산, 사업비는 얼마였는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자부 과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별도의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블록체인 과제들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억 원의 사업비가 사용이 된 전자문서 발급 유통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이라는 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궁금한 정부 과제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제가 어떤 내용이었으며 얼마짜리 과제인지 개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연구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연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주요 기능, 구조 및 특성, 기대 효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 정보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 참여 기관이 누구였고 연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하고 연구 성과, 그리고 연구비, 그러니까 5억이 투입이 됐네요. 그 중에서 현금과 현물은 이러이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여연구원이 누구였고
과제 구성은 누구였고, 이런 것들까지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NTIS 사이트를 통하면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개발과 비슷한 분야의 선행 과제로 어떤 과제들을 남들은 이미 수행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내가 하려는 기술하고 유사한 기술을 다른 기업이 선행 과제로 했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못한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 기술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 이미 선행 기술로 있고, 그리고 그 과제보다 내가 하려는 과제가 혁신성이라든지 진보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 과제의 개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과제하고 비슷한 선행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와 차별화되기 위해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개발은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라고 하는 NTIS는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과제에 선행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비슷한 과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이트는 바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한다, 어떤 분야로 기술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정한 주요 산업별로 기술 로드맵을 해마다 새로 공개를 하거든요. 그 기술 로드맵에 어떤 항목이든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아주 특정한 산업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의 상당 부분의 업종이나 분야는 바로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의 유망 분야 산업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개발은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서 어떤 분야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 자료들을 어떻게 해서 확보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란 걸 치면요, 맨 위에 smroadmap.smtech.go.kr 이라고 뜨거든요. 잘 아시죠? smtech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온라인 관리 사이트입니다. 그 smtech 안에 있는 메뉴예요. 이 SM 로드맵,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인데요.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미래 유망 기업 분야별로 산업조사를 해놓은 사이트고요. 그리고 유망 분야뿐만 아니라 기초산업이라든지 제조업의 주요한 분야별로 산업 자료를 조사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는 어떤 기술들이 조사되어 있냐?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그리고 5G, 스마트 제조, 중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서비스 플랫폼, 실감 콘텐츠, 스마트 시티, 그리고 블록체인, 드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정밀기계, 일반기계, 유기화학, 무기화학, 금속, 조선, 그리고 광, LED, 식품, 섬유의료,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분석,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을 사용한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서비스 플랫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망기술 검색이라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 중에 이커머스 플랫폼이 나와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통합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합 보고서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저장하거나 열기를 누르시면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서비스 플랫폼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서비스 플랫폼은 어떤 기술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NS 플랫폼, 게임 플랫폼,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앱 플랫폼,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커머스 플랫폼 분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이커머스 플랫폼은 어떤 것이냐? 정의가 나와 있죠. 그리고
시장 현황이라든지 전망, 그리고 산업의 특징, 정책, 기술, 그리고 이제 주요한 핵심 플레이어, 키 플레이어들, 그리고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요, 그리고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한가, 기술 분류는 어떻게 되고, 가치 사슬은 어떻고, 산업 분야의 동향은 어떻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있죠. 비단 사전적인 의미의 그 산업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간의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규모, 세계 시장, 국내 시장, 그리고 기술 개발 동향, 이런 것들까지 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사이트에서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산업 현황, 시장 규모, 그리고 업계 기술 개발 동향, 이런 것들은 내가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 로드맵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창업진흥원 과제 같은 경우에는 특허 정보 조사하는 항목이 따로 없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과제에는 선행특허 기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행특허 조사를 하기 위한 사이트,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프리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키프리스 그러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나오죠.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간단합니다. 만약에 특허 분야에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비슷한 선행 특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특허 실용신안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기술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블록체인 결제를 검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2600개. 이걸 일일이 볼 것이냐, 아니면 항목별 검색을 눌러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발명의 명칭 부분에 블록체인 결제를 넣어서 검색하기를 누르면 조금 더 줄어듭니다. 151개죠. 그러면 이제 151개 정도면 하나씩 훑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검색된 결과들 중에서도 등록된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행정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꺼버리고 등록만 넣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건들만 나오죠. 등록건은 16건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 16건만 조사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특허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특허에 대한 팝업 창이 뜹니다. 상세 정보, 공개 전문, 공고 전문, 등록 사항, 이렇게 통합 행정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개 전문을 보시면 공개 전문은 출원할 때 써서 냈던 명세서가 공개 시점에 이제 공개되는 겁니다. 공개는 이제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 시점의 명세서가 바로 이 공개 전문이고요. 옆에 있는 공고 전문은 이제 등록 공고가 나는 시점의 명세서. 그러니까 특허가 등록된 내용은 바로 이 공고 전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고 전문에 있는 특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요약이나 대표도는 참고만 하시고요. 바로 뒤에 있는 청구항에 있는 내용, 청구의 범위가 바로 이 특허의 권리 범위니까 청구의 범위를 자세히 읽어보셔서 이 특허가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내용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삼아서 이런 이제 특허 명세서들은 내가 개발을 할 때에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 저장하기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파일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경쟁사, 경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이트입니다. 당연히 구글이죠.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경쟁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되, 기본적으로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계획서에서 경쟁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회사명뿐만 아니라
제품이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연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연 매출 이거 쉽게 알기가 힘들거든요. 바로 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알겠지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그 회사의 기본적인 매출 그리고 임직원 수 그리고 회사의 동향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 와 있는데요. 구글에서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는 업체를 검색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봤던 휴인노라는 회사인데요.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 이름 치고요. 매출 치세요. 그러면 대부분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그 회사의 기업 정보가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내용을 적게 되어 있고 그 각 경쟁사들의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연매출을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고 간편한 방법이 바로 이 잡코리아, 리크루트, 사람인 같은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기업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직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얼마인지.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밑에 보시면 나오죠. 2017년도에는 매출액이 이러하다.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스 신용정보라든지 한신평 같은 사이트하고 제휴를 해서 그 기업 자료를 B2B 단계로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정보를 알아볼 때 아주 손쉽게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비바 리퍼블리카, 그러니까 토스죠. 토스로 유명한 비바 리퍼블리카도 역시 사람인 사이트에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들어가 보시면 회사 개요가 나오죠. 그리고 어떤 업종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기업 개요에서 재무 정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매출액이 이렇게 떡하니 나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였고 동종업계에서 어떠어떠 이렇게 매출액 그래프까지 나오고요. 영업이익까지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기술 개발 그리고 내가 사업화하려고 하는 분야의 경쟁자가 어떤 회사인지만 알면 이렇게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 리크루트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그 회사의 매출액이라든지 재무구조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부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이트 4가지. 첫 번째 NTIS,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그리고 특허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과 구인구직 사이트. 이렇게 4군데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문적인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항목에 어떻게 해서 내용을 확보하고 그 내용들을 조사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자의 사업에 맞게 자기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본인만의 내용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 조사하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자료를 기입함으로써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발표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창창